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죠. 지난번과 똑같이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12.3. 몇이죠? 이제 판올림이라서 지금 좀 확인을 해보면 제 버전이 12.3.2.1이군요. 그걸 모델 X에 받았습니다. S가 아니라 X입니다. 팔콘 윙도가 있는 SUV. 그래서 간략하게 첫 번째 임프레션에 대해서 급하게 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예. 오로팍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동 주차가 됩니다. 진짜 놀랍더라고요. 예, 초음파 센서가 없는데 이 차는, 그러게요, 초음파 센서가 없는 차를 먼저 줘서 이게 테슬라를 타는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업데이트 주기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빨라져가지고요. 와, 이거 다음에 또 뭐가 될지, 이렇게 이제는 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표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리뷰를 넘어가기 전에 앞서, 그러니까 업데이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이버 트럭을 좀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앞으로 이게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는 전자기기처럼 업데이트를 해서 쓴다. 이거 사이버 트럭 MKBHD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 직접 답을 달았죠. 이게 도어 프리 이슈는 그게 필 앤 피니시 이슈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가 잘 이제 그 안에 고정되는 그 토크 이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초기 모델 15대밖에 지금 겪지 않고 나머지는 금방 고쳐졌고, 처음에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쳐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초기 물량, 그래서 제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그로와 화제성 이러면은 얼른 해서 받아야겠지만, 제가 뭐 이 채널을 통해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전 지금까지 협찬도 받지 않았죠, 한 번도. 그러면 아마 채널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겠지만, 뭐 지금까지 협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광고도 안 했죠. 근데 광고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고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유튜브가 이 영상을 절대 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익이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하게 되면, 뭐 6대4라고 하지만 세금 결국 맞게 되면 결국 반반이기 때문에, 결국 유튜브는 지금 저를 멤버십도 빨리 오픈하라고 얼마나 협박하는 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돈을 뜯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너한테 좋은 거다 얘기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 광고 수익이 들면 자기도 느니까 그걸 계속 떠밀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제가 뭐 멤버십 멤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뭘 할 수 있을지 그 가이드도 줍니다, 유튜브가. 근데 딱히 그렇게 동의가 안 되고, 제가 원하는 거는 좀 그래도 사람인지라 인기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딱히 유튜브 말을 들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기가 한 대로 샜는데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제가 별로, 그래서, 그러니까 무리 없이 평소 그냥 취미로 하고 제 차례가 되면서 받으면, 그리고 그때쯤이면은 필 피니시가 많이 올라왔겠죠? 그러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되게 날카롭지 않습니까, 엣지가? 지금 테슬라 엔지니어가 이 사이버 트럭 지금 앞에 프렁크가 열렸다 닫으면서, 캐롯이나 이거 사람들이 막 오이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 잘린다고, 엣지는 절대 손가락 넣으면 안 된다고. 거봐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했는데, 그거 지금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한다지 않습니까? OTA로 그 민감도를 조절하는, 이게 바로 차를 사는 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게 OTA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율주행도 힘들고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차는 완벽해야 돼, 차는 실수가 없어야 돼, 이게 얼마나 흉기인 줄 알아? 안전도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0% 안전하게 만들면 참 좋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내연기관들은 안전한데 리콜을 그렇게 많이 맞지 않습니까? 수백만 대씩.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제가 얼마나 지겹도록 NHTSA 그 통계를 보여드립니까? 매년 적게는 수백만 대에서, 이 미국에서 수천만 대, 수백 건, 하루에 두세 건, 평균 1000건까지도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그게 완벽한 겁니까? 결국 팔아놓고 몰래 쪼개갖고 고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현대기아차도 ICCU 이슈라든지. 근데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 브랜드가 다 그래요.
그거를 내가 직접 딜러십이나 고치러 가지 않고도 웬만한 걸 집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래서 답이고, 기능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리고 차가 지겹지 않고 매번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과거의 짤막한 경험이라든지 항상 차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거에 꽂혀가지고 테슬라 문제 있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해결된 게 많더라. 그 위력은 OTA가 되고 모든 걸 수직 계열화해서 정말 발끝까지 차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자율주행부터 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자동주차가 되지 않습니까? 놀랍더라고요, 진짜. 예, 자동주차가 되는 제 차입니다. 초음파 센서가 없어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100% 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업데이트되면 나아지겠죠? 근데 웬만한 차보다 지금 이미 주차를 더 잘해서, 예, 초기 임프레션은 이 정도면, 예, 굉장히 빠르고 난이도 높은 주차를 합니다. 영상 말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태그마이어님께서 이제 X에서 활동하시는 다른 이런 테슬라 팬분들이 이런 데이터들도 올려주죠. 그리고 예측치가 한 900대에서 1000대 위클리. 지금 기가 텍사스 보면 사이버 트럭, 이게 중간에 다 서져 있는 게 다 사이버 트럭이죠.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배터리 레벨이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한 사이버 트럭 주당 1000대 늘 정도의 4680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램프업이 진행되는 듯이 보입니다. 하루빨리 이제 스테디 스테이시 올라와서 이 정도면 5만 대니까 아마 10만 대도 금방 가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장부상, 틀린 얘기가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 장부상의 데이터를 장부에 쓴 목표치를 달성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겠죠. 소송이라든지. 그러면 무슨 근거에 그걸 썼냐. 물론 회사가 디펜스 하려면 얼마든지 디펜스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제가 항상 주변을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 워낙 뻥이 난무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테슬라가 양반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모비라이도 로보택시 한다 때려친다 그러고, GM도 하다 말다 전기차 양산부터 해서, 그럼 거기도 다 뻥이라고 해야 됩니까? 원래 목표 설정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목표를 달성 못하듯이, 회사는 근데 여러 사람들 투자를 받으니까 저 신중해야 되는데, 근데 뭐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래서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차악을 고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이버 트럭 성능에 대해서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좀 트럭 오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라는 반응도 있는데,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F150에 대해서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지에 따라도 다르긴 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를 갖고 오긴 했는데, 자, 트럭을 사서 토잉을 진짜 자주 한다는 건 7%입니다. 가끔 하는 건 29%고요. 아예 어쩌다거나 아예 안 하는 사람은 63%입니다. F150 갖고 하는 겁니다. 포드. 대부분이 쇼핑 에런드가 87%입니다. 플레저 드라이빙이 70%고요. 커뮤팅이 한 50 되겠네요. 예, 이게 픽업 트럭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을 사서 트럭 스톱을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위험하다고 발언하는데, 근데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의 퍼포먼스라든지 막 눈길에서 안 된다든지, 근데 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그것도 해결될 것 같은데, 토잉 문제, 그러니까 전기 픽업 트럭이 토잉하면은 주행거리가 줄죠. 이거 갖고 전기 픽업 트럭은 안 된다. 근데 전 딱히, 그러니까 모자란 건 맞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 내연기관으로도 주행거리가 많이 줍니다. 반토막 나죠. 그때도 얘기했죠. 여러 다른 데이터 가지고. 단지 근데 기름은 3분, 5분이면 꽉 차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아직 3분, 5분 만에 충전이 되는 전기 픽업 트럭, 전기차 자체가 없으니까요. 좀 더 시간을 써야 되긴 하나, 우리 실생활의 이런 패턴을 보면은 충분히 저는 사이버 트럭은 엄청난 인기를, 얼마나 새롭습니까? 이런 모양, 디자인, 그리고 테슬라가 자랑하는 OTA, 자율주행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능 업데이트, 그리고 포드가 한 스터디입니다. 이건 왼쪽 건 아닌데 그냥 썰베이인데, 근데 썰베이도 이게 좀
누굴 상대로 했냐, 나이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믿진 마시고요. 근데 포드에서 스타디한 거에서는 포드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이 IC 오너보다 자사에 이거보다 더 트럭 스톱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뒤에 전기 배선들이 이제 V2L이죠. V2L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포드도 하고 사이버 트럭도 테슬라도 하고 옛날에 현대가 이게 엄청난 거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다 하죠, 다. 그냥 필수죠. 그보다 더 하죠, 심지어. 파워도 제한되어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나 F150은 엄청난 전기를 빼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막 하죠. 그러니까 그런 편의성?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전열기구 같은 거 많이 갖고 가서 그냥 트럭에 꽂고 제대로 된 캠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적인 면에서 더 서포트가 되니까 더 트럭 스톱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근데 역시 뭐 드라이버 플로어링 뭐 이런 작업 막 그래서 실제 F150이 광고하던 것들을 하는 통계도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누굴 상대로 했냐. 그리고 나이라든지 변수가 참 많은 거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미국에 오래 살면서 트럭 가진 애들 치고 토잉, 그러니까 전기 픽업 트럭이 아니라 내연기관으로도 토잉을 많이 하는 분을 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이버 트럭은 대히트를 하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테슬라를 좀 구제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10만 대가 아니라 미국에서 한 20만 대, 25만 대 빨리 달성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자율주행이 당분간 테슬라를 강력히 이끌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면요, 52,000대 수준인데, 얘 배터리가요, 거의 130kWh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안 되는데,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모델 Y, 롱레인지가 아니군요. 레어휠 드라이브죠. 좀 짧은 거? 그리고 모델 3 좀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제일 싼 거? 그거 2대 분량입니다. 그러면 이미, 승용차나 조그만 SUV에서 좀 이제 레인지 떨어지는 걸 10만 대 이상분을 배터리를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탑재해서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대량 생산이 이제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고 좀 늦어졌지만 그렇지만 이미 스타트를 끊고 나서의 그 속도는 어느 회사보다 이런 걸 참 잘하는 회사다. 항상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뚫고 거기다 양산까지. 그래 이게 테슬라를 응원하는 맛과 그 FSD 타는 맛이겠죠. 자, FSD V12 12.3점 2.1인지 뒤에 판올림을 하도 자주 해서 저도 이제 헷갈립니다. 3.2는 알겠는데 그 뒤에 1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크도 잠깐 리뷰를 그쵸. 필앤피니시 얘기를 하니까요. 이 요크가 지금 제가 한 33,000마일 뛰었나요? 34,000마일? 그거 좀 안 뛰게 뛰었는데 마일입니다. 킬로미터가 아니라. 이게 요크가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끝이 이게 많이 각진 게 아무래도 마찰을 더 일으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요크 끝들이 이제 까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조금씩. 요거는 좀 아쉽지 않나. 아직 이게 까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차들 보면 막 까지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 초창기에 보면은 이거 막 벗겨진다고 엄청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조금 그거는 겪고 있습니다. 살짝 이게 벗겨졌는데, 아직은, 벗겨지긴 너무 이른 거 아닌가. 2022년에 샀죠. 초기에. 그러면은, 한 2년 거의 이제 뭐 풀로 이상도 탄긴 한 건데 그렇긴 한데 요런 부분은 좀 아쉽다. 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FSD 리뷰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 살짝 트는 거 잘 보시면 보도블럭에 엄청나게 검은색 타이어로 저길 받았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차들이 저길 긁었는데 얘는 단 한 번을 긁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겹도록 보셨겠지만 이런 거 이거 밤에 가면 사람도 그거 긁기 쉬운데 얘는 단 한 번도 한밤중에서도 실수하지 않고요. 항상 자전거 많이 다닌다 그랬는데 근데 얘는 12.2.1이 아니죠. 12.3.1인가요? 저도 헷갈린데 이거 바로 전 버전인데 이상하게 X 먼저 왔는데
근데 아까 요크 까졌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도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 반응이라든지 참 이 버전도 부드러운데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입니다. 여기 제가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가지만 얘도 주차 혹시 시키나 봤는데 주차 못 합니다. 결국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헤매다가 결국 제가 개입해서 하거든요. 근데 얘는 못 하는데 X는 하더라. 그래서 놀랍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리고 이 라운드에밭에서도 보여주는 방법. 물론 아직 좀 가끔 가다가 결정을 잘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슈퍼바이즈드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약간의 도움 그 정도?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가끔 도와주는데 그리고 속도 문제도 있었죠. 오로맥스. 근데 하나도 저는 불편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그거 속도 설정하는 게 답답하시다는 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입니다. 얘 헤매고 세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상하게 돌더라고요. 12.3.1인데 그거 0.2로 바뀐 것 때문에 주차가 된다라는 것도 재밌는데 결국 제가 개입합니다. 일찌감치 안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로맥스인데요. 지금도 가라고 하니까 얘가 양보를 너무 잘해요. 양보를. 근데 아까 그 서져 있던 꼬마애가 이렇게 가라고 손짓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이런 걸 개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느려가지고 제한 속도가 10이죠. 깝깝해서 이거 뭐지 이러는데 여기 자주 다니다가 저도 여기가 10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25를 지나갔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인데 그 옆에 10짜리 제한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25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통법규를 적당히 무시하고 왔는지요.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나 지겹게 다녔는데 저도 못 봤는데 얘가 보아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답답하시면은 사실 주변에 속도 제한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 기능을 끄고 타봤거든요. 오로맥스를 끄고 해도 하이웨이에서는 어차피 근데 제가 액셀레이션을 치게 되면 결국 그 권한을 갖고 와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FSD 배탈 깨지 않고 시내에서는요 그 기능을 꺼도 얘가 주변 환경을 보고 속도를 올리기 때문에 아무리 속도 제한을 올려놔도 시내에선 정말 천천히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셋업한 스피드를 해놓으면 V11에서는 그냥 쫙쫙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얘는 안 하더라. 그 기능을 끄더라도 사실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얘가 그 속도 설정한 게 잘 못 잡는다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근데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고려하면서 타질 않죠. 그냥, 왜 나는 평소에 빨리 갔는데 얘는 안 가지라는 생각하는데 대부분 얘가 하는 게 사실은 맞았더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너무 제가 여기 뭐 젖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진짜 잘하고 지금도 가다 보면은 살짝 이제 다 대부분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그 살짝 이제 빈틈이 생기는데 거길 삐짓고 가서 늘상 좌회전도 잘하고 그러니까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뭘 깬다든지. 근데 아까 같이 얘는 양보를 너무 잘하거든요. 웬만하면 아무리 어그레시브만 해도 꼬마가 차 먼저 가라고 하면 제가 결국 악셀레이터를 살짝 밟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지금 방금 전에 저 그냥 말하면서 훅 지나갔는데 저런 거 사이사이 옛날에는 되게 느리게 갔는데 이게 물론 배속을 걸었지만 많은 걸 보여드리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거 쉽지 않은데 요즘은 V12에서 그런 거 굉장히 잘하더라. 자, 그러면은 빨리 이거는 넘겨버리고 12.3점, 2.1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갑자기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되게 가물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수지를 하나 더 만든다는. 그리고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면 그냥 쓸어가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퍼다 썼는데 지하수가 생각보다 빨리 안 차죠. 지하수는 시간이 걸리니까 비가 이게 고루 와야 되는데 물 관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여태까지 겪지 않았던. 참고로 여긴 여름에 비가 안 오지만 산에 눈이 녹아서 또 물이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신기한 동네입니다.
일단 주행은요. 근데 제가 맨날 좋다 좋다 그래서요. 이미 V12 와서는 이 동네에서는, 근데 딴 동네도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주행 질감은 이미 V11 때부터도 이 동네에서는 딱히 뭐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좀 덜, 이제 제가 덜 V12에서는 진짜 개입이 제한적인 데서 정말 로보택시가 될 정도로, 지금도 이거 아까 방금 전에도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양보를 너무 양보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앞차가 기다렸다가 좌회전하니까 그걸 기다려서 앞차도 보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차가 오히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냥 가도 됐는데. 예. 결국 시간 되면 바로 뻥 뚫리니까 가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데 내심 여기도 주차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내비게이션상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가는 거 아무리 배속을 걸었어도 사람이라든지 카트를 보면서 천천히 가는 게 놀라운데 여기서 갑자기 빗금치인데 갑자기 세워버립니다. 아마 이제 목적지에서 제일 가까운데 그냥 확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개입합니다. 여기선 세우면 안 됐죠. 아까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주차장에서 제대로 낮에 그려진 데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게 하니까 혼잡한데 이런 데 잘 비껴서 가죠. 그러면서 주차까지 하는 거를 완전히 로보택시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주차 기능이 그렇게 로보택시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야기가 빠졌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안에 그 GM 크루즈 안에 차고지라고 해야 되나? 차 모으는? 거기 봤는데 그냥 가이드에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를 모으는 데는 가이드를 따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센서로 줄 수 있으니까 택시를 하는 데는 결국 개인 용도 때문에 그랬던 거지. 제가 그런 차고지를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지금 기능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던 거지. 이거 자동 주차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변을요, 카메라로 스캔해서 공간을 다 읽고요. 스크롤 하라고 되거든요. 스크롤 해서 원하는 위치를 그 주변에를 탐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짜 놀랍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막 업데이트를 받아서 다음번엔 더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주변의 빈 공간들을 죄다 읽어서 제가 스크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여기다 넣어달라고 딱 클릭을 한 겁니다.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주차 보조 있죠. 당연히 내연기관에서도. 그 차원이 아닙니다. 공간을 진짜 인식해가지고 내가 여기 세우려고 클릭하면은 아마 3랑 Y는 터치일 것 같고요. S나 X는 스크롤 휠을 하면은 그 주변 공간들을 탐색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다 딱 클릭하면은 가서 넣습니다. 앞에 점으로 사이버 트럭이 너무 빨리 가서 촬영을 늦게 버튼 눌렀는데 이 동네는 F150에도 센서 달고 자율주행 돌아다니고 사이버 트럭은 매일 몇 대씩 보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밤에 찍은 코스코에도 잘 보시면 좌회전할 때 사이버 트럭이 서져 있습니다. 입구 들어갈 때. 미래를 좀 먼저 느끼는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들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래 온 느낌을 좀 먼저 실리콘밸리에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